저한테는 삼성이 지금 무너지는 타이타닉으로 느껴졌어요. 네. 언젠간 무너질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결국에는 사실 당신이 살아온 보거든요. 그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의 권상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권상민 대표님은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스타트업의 CEO이신데요. 대표님도 이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표님은 요즘 1일 1 유튜브를 찍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보험 스타트업의 대표 권상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열었는데 프리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라이언. 네, 네. 구독하시는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프리라이언. 참고로 이제 저도 그 채널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영상을 다 보진 못했지만 좀 키 영상들은 몇 개 봤는데 자기개발 쪽으로 특히 이제 그 한 40대 정도의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와서 창업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채널입니다. 그 저도 이제 작년에 코트라를 나왔고 프리라이언 님도 삼성을 이제 때려치셨잖아요. 삼성 화재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는데 예. 같은 파이어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네. 이제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저는 퇴사가 이제 목표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 그때부터 네. 이제 직장 생활을 입사하셨죠. 했죠. 네,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제 파이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경제적 자유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는. 예. 근데 어떻게 이제 그만두시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투머치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나이는 44살입니다. 아, 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회사를 한 3년 전에 삼성을 퇴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3년 정도가 조금 안 됐는데 저는 그냥 삼성화재라는 이 큰 우산 아래에서 그냥 쭉 해서 은퇴해야지 라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늘의 그 키 질문처럼 제가 퇴사를 결정한 이유는 가장 큰 사건은 2016년도에 한국에서 이세돌하고 알파고 바둑이 있었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조금 프로그램을 원래 하던 계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제 눈에 알파고 같은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나같이 컴퓨터 앞에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AI나 이 앞으로의 시대의 파도에 그냥 먹히겠구나가 그 2016년도에 저한테 다가온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계리사를 잘은 모르지만 당연히 뭐 통계 같은 거로 하고 이제 확률 같은 거 해서 이제 보험 가격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조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AI가 바둑까지 평정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평정 못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네. 2016년 3월에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네.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네. 인제 바둑 정복했고 아마 뭐 의료, 네. 법률 아마 순서대로 내려올 거예요. 네. 야, 저 친구들이 내가 있는 보험 쪽에 이 계리사들 보험료 만들고 네. 뭐 흔히 처리하는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차라리 빨리 가서 적응을 해야겠다. 그냥 저 친구들이 지금 보험에 오기 전에 먼저 좀 가야겠다라는 약간 절박함이 생겼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한 5년, 10년 정도는 걸릴지 몰라도 맞습니다. 한 진짜 5년, 10년 걸리면은 계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뉴스에 딱 알파고 사건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없어질 직업 네네네. 1순위가 예. 회계사였어요. 아, 그렇죠. 또 회계사, 계리사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회계사와 계리사가 크게 다를 네. 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게 제일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때 이제 나오실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는 네. 그 마음은 먹었는데 네. 제가 이제 준비를 좀 오래 했어요. 네, 그렇죠. 16년에 그 엄청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고 네. 네, 나가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제가 사실 그 사건에 마음을 먹고서 퇴사할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이라는 큰 우산 밑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나 이제 창업해야겠다 네. 라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한테는 삼성이 지금 무너지는 타이타닉으로 느껴졌어요. 네. 언젠간 무너질 거다. 특히 이 조합은 네, 네. 예. 적어도 이 계리사들은 기계한테 10년 안에 먹히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큰일 났다. 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사실은 이 생각을 갖는 데만 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아, 네, 예. 저는 이렇게 되게 막 성공한 사람들 책 보면서 음. 그냥 차라리 빨리 퇴사하고 가서 저거 네. 뭐 프랜차이즈 열든 음. 뭐 저런 식으로 성공해야지를 좀 했었는데 네. 준비 기간의 한 3년의 절반은 사실은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뭐 좋아하는지 음. 아는 과정만 한 1년 반이 걸렸었습니다. 그때 책을 좀 많이 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렇죠. 이제 또 교묘한 홍보를 하나 해야 네. 돼. 오늘 때마침 이 책이 이제 나왔거든요. 네. 사실 근데 여기서도 창업하신 분도 있고 그냥 직장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또 창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신데 네. 이제 그분도 그래 이제 그 내가 창업했다고 야 저기 되는구나 나 저거 해야지라고 우르르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심하다고 본인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방송을 네. 저랑 똑같은 입장이었던 40대 직장인이 본다면 예. 저는 일단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40대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10년 이상 자기가 매진해온 어떤 일이 있어요. 예, 그렇겠죠. 맞죠? 네, 예. 사실 저도 제가 삼성 다닐 때 내가 하던 일을 되게 보잘것없게 생각했었어요. 나는 계리사 자격증은 있어도 내가 보험료 내고 하는 일은 그냥 회사 일이야 이 정도의 마음. 네. 제가 오늘 되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10년 이상 쌓은 내공에 했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근히 그거 아무나 못하죠.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그죠? 네. 창업을 하고 싶다는 것도 사실은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에서부터 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죠. 네.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우리 회사분들하고 하는 표현은 제 개인의 미션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보험 회사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그 보험 스타트업을 하신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1년 반 걸렸나요? 삼성화재 안에서 이 삼성이랑 큰 배는 타이타닉이랑 언젠간 무너질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보험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해버렸어요. 아, 네. 나는 여기서 딴 걸로 가야 된다. 빨리 네. 도망가야 돼. 네, 예. 예, 빨리 도망가야 되라는 생각이 사실 너무 컸어요. 예. 그러니까는 1년 반 동안 책을 읽고 한 100권 넘게 읽고 맨날 생각하면서 딴 거를 보셨군요. 딴 쪽을. 딴 네. 것만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네. 마지막에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보험이고 나는 보험 상품을 잘 만드니까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겠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2019년에 그럼 창업을 하셨나요? 네, 2019년 7월에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네. 성과는 어떠신가요? 네, 저희 지금 현재 마이크로 프로텍트는 저희 회사를 밖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까지 투자를 받은 금액은 63억에 정부에서의 지원금은 22억에서 오, 85억을 85억. 네, 오, 네. 내놨는데 오늘도 한참 논의하다 왔지만 이번에 원래 50억에서 70억으로 규모를 높여서 네. 지금 펀딩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50억 되나요? 그 네, 끝나면? 150억 오, 네네. 정도의 이제 오. 인정을 받고 오.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저희 사업을 지금까지 한 18만 명 정도의 고객한테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이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보험사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보험 스타트업이어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할투님부터 사람들한테 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험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찾은 건 뭐였냐면 네. 실손의료비였습니다. 실손 의료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할투님은 이제 독일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을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의 뭐 3,900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네.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사람이 네. 절반이 넘어요. 한국은 무조건 병원 갔다 오면 다 돈을 내고요. 그죠? 네. 돈 내면 정말 꼼꼼한 사람만 그걸 영수증을 받아서 네. 보험회사에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한 2천만 명은 한 번도 청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 네. 영수증 받는 게 귀찮고 예. 보험사에 내는 게 귀찮았던 거죠. 저도 싫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네. 그 리턴즈라는 고객님은 앉아서 모바일로 신청만 하셔도 네. 3년치 의료비를 전부 다 찾아서 오, 네. 보험사에 청구해드리는 이 리턴즈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거 좋네요. 한 18만 네. 명 정도한테 서비스를 아,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예. 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다시 한번 파이어 네.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이제 40대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스타트업 하면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대표님처럼 이제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거는 내 길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어 하시는 네. 분들도 이제 많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이것만 준비하고는 좀 하라라는 게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장을 퇴사 안 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할투님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계시지만 예. 할투님한테 이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모시고 네. 하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퇴사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네. 예. 저는 사실 그것도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1인 사업. 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사업이라는 걸 내가 진짜 사업을 해보고 싶어 네.
라고 마음만 먹으면 예.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 그 자본도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예. 자본이 무자본으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결국에 이런 좋은 물건을 네. 구해다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미 네이버가 전부 다 판을 깔아놨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 40만 명이 넘게 그죠.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사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물건을 따다 주는 것도 봤지만 할투님처럼 강의를 하는 나만의 컨텐츠를 그죠. 제공하는 것도 네. 사업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결국에는 막 40대도 뭐 50대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쌓았던 사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에셋이라 보거든요. 그죠. 네. 그 에셋에서 가장 시장이 필요로 할 만한 걸 드리면 좋겠다는 건데 네. 제가 근데 숱하게 이제 투자를 받아봤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세요. 어떤 거요? 네. 시장성. 시장성. 예. 네. 투자자들은 니치 마켓에서 시작한 업체한테는 투자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어차피 뭐 아무리 커봤자 100억이면 꺼져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제가 투자를 조금 잘 빨리 받은 이유도 네. 보험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이 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220조예요 1년에. 1년에 네. 220조요? 네. 잠깐만. 우리나라 GDP가 얼마 2천조밖에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럼 GDP가 2천조인데 네. 보험회사가 그거 220조 10%를 먹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네. 예, 이거 아셨어요? 아니 우리의 소득의 10%를 보험회사가 먹어간대요 지금. 들으셨습니까? 네. 어떤 자산 이 재무 설계사들은 네. 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푸시하고 가입하면서 자기들이 커미션을 먹기 위해서 어떤 네. 사람들은 당신 월급의 10%는 보험에 넣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아니 뭐 거예요. 교회요 이게 11조요?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투자자들한테 네. 이쁨을 받은 이유는 네. 이 어마어마한 보험 시장의 플레이어라고는 네. 40개 보험회사와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싸움하고 있는 보험 판매 법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험을 한다 그래서 인슈어테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이 동네는 아직 혁신이 아직 거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좀 사실 보험회사 생각해보면 되게 올드하잖아요. 굉장히 올드하죠. 아줌마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보험 판매 또는 강매를 하고 이제 네. 나 들어가서 이제 한 3년 후회하고 또 해지하고 뭐 맨날 이런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보험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40대시니까 그렇게 대표님처럼 회사에 계시다가 네. 나가가지고 사업 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중에서 망하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분들이 운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설명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분들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특히 그게 옆에서는 잘 보이잖아요. 본인은 네. 막 망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세요, 그거?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네.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소비자한테 어필을 못해서 망한 거고요.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아직 소비자가 없다면 투자자의 마음이라도 사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시간이라도 벌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걸로 이제 네. 소비자를 만족시키세요.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네.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어필할 수 있는 걸 내든가 네. 투자자가 우와 이거는 할만하다 네. 라고 할 만한 이만한 빅피처를 보여드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숙할지 몰라도 그렇죠. 네, 2년 후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그런 네. 거죠. 네. 그거를 보여줘서 자금을 만들고 네. 그걸 가지고 보여주는 걸 하나씩 해 나가면 네. 근데 결국엔 이것도 안 되고 투자 유치도 못하면 자기 자본으로 작게 시작했다가 네. 1억 2억 홀랑 까먹고 망하는 경우가 좀 많죠. 제가 뭐 아까 치킨집 이런 얘기 말고도 네. 그냥 창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가볍게 시작했다가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처럼 하려면 아예 제대로 정말 매출이 있을 만한 큰 시장을 아예 제대로 네. 공략을 할 수 있게 가든가. 네. 근데 저는 이 기반에는 이 펀더멘틀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기반이 돼야 네. 되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왜냐하면 고객은 내가 여태껏 10년 동안 한 일에서 가장 익숙한 걸 팔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해온 것 중에서 가장 익숙한 거를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아 너는 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다시 한번 네. 돌아가면은 네. 그럼 고객과 투자자를 어떻게 만족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네. 그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네요.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은 어차피 내 돈으로 사업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이 전 세계에 유동성 있는 자금이 설득을 당하고 네. 내가 원하는 사업에 들어올까.